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점심때 이제 밥 먹고 물을 좀 써야 돼가지고 호수 가지러 공장에 갔더니 오선아 자매가 잣나무 잡으러 왔어요. 잣나무 지인이 좋대. 어디에 좋냐 봤더니 엄마가 손이 당뇨로 이게 썩어 들어가는데 바르려고 왔대요. 잣나무 지인을 가지고 손가락 성대 다 나으면은 좋겠지요. 그러면 그 원리가 사실 신빙성이 있나 좀 봐야 되겠지, 그죠? 이 손이 썩는다는 거는 피가 돌다가 엉겨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물이 흐르다 고이면 썩듯이. 근데 여러분 자석이 이렇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요 붙어요. 그래서 이 피 중에서 제일 많고 잘 보이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죠? 피가 빨갛지요. 이게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는 껍질이 전부 마이너스 전기 띄요. 근데 우리 혈관벽도 전부 마이너스 전기를 띄요. 그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 뭔가 하면 시알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시알산이 뭔가 봤더니만 턱 및 침샘에서 나오는 끈끈한 점액이 뭔지 압니까? 시알산. 그래서 이 점액은 마이너스 전자를 띠요.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이것이 잘 들어가서 혈관벽을 이렇게 싸주면 좋겠지, 그지요? 혈관벽도 코팅하고 적혈구도 코팅하면 이게 안 부딪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양이온이 플러스가 증가되고 마이너스 전자는 다 쇠해가요. 만물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자를 제대로 공급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말을 옛날 사람들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왜 건강했는지 아세요? 나무 떼서 밥 해먹어가지고 거기서 원적외선 봤죠. 요즘 원적외선이 없이 이불에서 원적외선 나오게 만들어요. 불을 안 떼니까. 그 재에서 뭐가 나올까요? 재는 마이너스 전자의 보고예요. 그래서 화이분이 상처난데 상처가 나버리면 이 적혈구와 혈관막이 전부 플러스 전자를 띄어가지고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엉겨버려요. 그래서 상처가 안 보이는 다 뭐 바르라 그랬어요? 숟가루 바르라 그랬잖아요. 스포. 그러면 수철 가장 농축시킨 물질이 뭔지 압니까? 다이아몬드. 계속 뭐를 발산시킬까요? 그래서 보물이에요. 보하고. 여러분 제비집 요리 알아요? 제비집 요리. 제비집 요리가 뭡니까? 인도네시아의 해안가에 가면 아주 한 작은 15cm쯤 되는 제비가 있는데 얘들이 그냥 뭐 지푸라기 갖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 해초류를 물어다가 지 침을 섞어서 뭘 해요? 집을 지어요. 그 침 속에 뭐가 많아요? 시알산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양식을 할 때 주로 제비 요리를 해 먹어. 기름진 걸 먹고 피가 뻑뻑해 안 도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시알산이 아니고 시알산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벌이 내뿜는 게 있죠. 여왕벌이 먹는 거. 예, 보통 이제 일벌들은 한 45일 먹으면은 4, 5일 주면은 이 로얄젤을 안 주는데 여왕벌은 평생 먹어요. 그 로얄 젤리가 뭔가 하면 이 침에서 나오잖아, 그지요? 생식설에서. 그게 전부 시알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좋다 그래요? 로얄 젤리가 좋다.
제비집이 좋다. 잣나무 진이 좋다. 숟가루가 좋다. 다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전자와 연관이 있어요. 땅에 발을 대는 것도 좋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봐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말은 인류에 의해 쓰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뭐가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예.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돼요.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쓴 세뮤얼 아브스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간이 안 좋잖아요. 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45년이 지나면은 간에 대한 지식의 45%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지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물리학의 반감기가 그래도 제일 긴데 이게 13.1%랍니다. 나머지는 뭐 7%, 8%.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이게 전보 치다가. 근데 소식 전화를 하면 우체에 가서 뭐 했어요? 전보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스마트폰, 휴대전화 나오다. 이제는 이제 손안에 이제 모바일, 그 전자기기,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앞으로 미래에 비전 있는 기계가 뭔지 압니까? 3D 프린터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자, 햄버거, 치즈케이크.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편하게 프린팅해서 먹는 상상 속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2014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스페인 회사 내추럴 푸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3D 프린터 푸디니를 공개했다. 일반 프린터에서는 여러가지 색깔의 잉크, 공업용, 의료용 3D 프린터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 재료를 넣는 대신 이 프린터는 신선한 음식 재료로 만들어진 5개의 캡슐이 장착되고 기기를 작동시키면 원하는 음식이 프린팅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집에 주방기기가 없어져요. 내가 먹고 싶은 요리 매뉴얼을 딱 넣으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음식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가장 빨리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우주인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우주에 갈 때 비상대책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속품을 싣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3D 프린터기만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우주, 무중력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3D 프린터기를 만들었어요. 자, 라이브 프롬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세계 최초 우주 생방송을 했는데요. 이 언제 했는가 하면 2014년 3월 15일인데 라이브 프롬 스페이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우주 생방송으로 생생한 우주의 실황과 우주인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특히 스튜디오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400k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초당 7.9km를 이동하는 약 1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1천억 달러인데요. 400km 떴어. 이 생명 형태장은 55km가 한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편안한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날 방송에서는 우주에서 3D 프린터기를 통해 피자를 만들어 먹고 3D 프린터기로 뭘 만들어 먹어요? 피자를 만들어 먹고 소변이 커피가 되는 과정 등을 보여줄 예정이며 물이 없으니까 뭐래요?
소변으로 뭘 만들어 먹어요?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며 생방송 진행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지윤과 유정현이 맡았다.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그지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는 인간의 생명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는데요. 사실 인체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최첨단 3D 프린터기예요. 다른 거는 만들 줄만 알지 소멸시키고 자체에서 합성하는 기능이 없는데 인체는 낡아진 세포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입이라는 곳으로 원료만 공급해주면 필요한 자항기 기관을 다 만들어줘요. 이런 기계 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구 자체도 3D 프린터기고 만물이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이 이 대부분의 기계는 견고하게 만들고 이 전자기기는 전기와 열의 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고로 많이 쓰는 게 금과 은과 구리, 철 이런 거예요. 자동차 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주선도 다 그렇고. 그럼 우리 몸도 3D 프린터기라면 그런 금속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보여준 금신상이 하나의 예언상 그림은 아니에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였다는 건 뭐예요? 땅에 접지돼야 된다. 과전압이 걸린 건 땅으로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와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보면 이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견고한 기초가 놓여 있기는 하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설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았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 가운데 우리들을 위하여 한 모형을 주셨다. 우리들의 품성 건설 역시 다시 말하면 신체 건설 역시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야 한다. 어디서 보이던 본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죠. 자, 산에서 보여준 것이 성소를 만드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금과 은과 노시 주재료였어요. 그 재료가 들어가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대로 된 확실한 3D 프린터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행동의 방향이 그대 자신의 품성 건설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를 드러내주는 한편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은혜의 기간의 이 소중한 시간에 그대의 품성 건설에 최고의 자재를 투입하였는가? 신체 건설에 최고의 자재를 투입하였는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은 전부 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뭐 빼냅니까? 금을 빼내요. 품성 건물의 구조에는 값싼 목재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품성 건설에 어떤 녹슨 목재나 기타 불완전한 재료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금과 은이 열과 전기의 전성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교육 126에는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뮤엘 아브스만이 이 지식의 반감기, 이 세월이 바뀌면은 지식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면서 더 진보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보 쳐서 소식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낡은 지식에 매달리지 않고 지식 습득보다 지식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가장 진보한 지식이에요. 최첨단 양자 역학을 공부해보면 성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최첨단 기기인 3D 프린터기가 만들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했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이제 한계를 만나면서 건강에 관한 빛도 반감기가 와버렸어요. 간에 대한 뭐가 간 치료에 좋다는 이러한 것들이 45년이 지나면 반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이제 수백 년의 발전 가운데 이제는 약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이거 뭐예요? 이것이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왔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시점, 이제는 도구를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봐야 될까? 현대 문명의 발전을 통해 보니까 인간은 최첨단 전자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약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에너지 증폭기, 생명 형태장 에너지, 그리고 과전압과 정전기를 해소하는 접지가 필수 조건이다. 누군가 건강에 관심이 있고 건강 회복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필요합니까? 의학 서적이 아니라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라. 의학 서적이 아니고 뭐를 봐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라. 당신의 몸이 창조주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첨단 3D 프린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어디에도 뭘로 바꿔야 될까? 사람의 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아주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고 고성능 3D 전자 프린터이다. 현대과학이 그걸 밝혔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병에 뭐가 좋다는 약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전자기기를 올바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될까요? 전자기기를 다루는 방법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는 생명에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에너지를 증폭시켜도 주고, 우리 몸에 이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서 조직을 태워버리는 이 흐르지 않은 정전기,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이 과전압, 이런 것들을 반접지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차면 화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우리가 저 은사 패드를 깔고 자야 된다 할까요? 금신상을 딱 보니까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인간은 땅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자도 받고 땅의 전이가 같아야 생명의 흐름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화는 어때요? 전부 고층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전자기기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금속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편견, 또 화학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건강에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는 설명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어제도 어떤 분이 45쯤 된 자기 사위가 간암이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다 그러는데, 일요일 날 한번 오세요 했더니만, 아니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 입원하러 갈랍니다 그래요. 몸이 어떤 상태입니까 보니까 말기 암 환자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력을 다 써버린 다음에는 몸이란 것은 회복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이고 건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 현대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몸을 비춰볼 때 인간의 몸은 놀라운 생명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오늘 재빈이가 왔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1년이 넘었거든요. 제 몸에 1년 전에 세포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요? 11개월이 되면 뼛속 세포까지 다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알아볼까요? 사람은 파장으로 교감해요. 제가 그랬죠. 저기 파란색, 뭐 까만색. 우리는 그냥 뭔지 모르고 우리가 색깔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눈의 시신경은 색깔을 읽을까요? 파장을 읽을까요? 파장을 읽어요. 우리 눈이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파장을 읽는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삼각 프리즘 있죠. 삼각 프리즘에 딱 거기 통과시키면 이 빛의 파장이 굴절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파장대별로 그 파장을 통과, 햇볕이 들어가서 파장을 통과할 때 파장별로 이게 빛에 꺾이는 각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보면 빨주, 노초, 파남, 보 만지면 있어요 없어요? 색이. 뭘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신경, 시각신경은 파장을 읽는 거예요. 파장. 우리가 빨간 사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빨간 파장을 인식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색즉 시공이라 그러죠. 물질색입니다. 색이란 것은 이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공. 뭐 어떤 무슨 공자예요? 빌공. 아무것도 없다. 뭐기 때문에? 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TV 볼 때요, 그 컬러풀한 여러 가지 색깔을 보면은 실감 있게 보는데 색을 갖다 계속 입힙니까? 파장이 계속 바뀝니까? 파장이 계속 바뀌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대 과학의 이런 발전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색을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지능이 탁월했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로부터 진화됐어요? 아메바로부터 진화돼가지고 몇만 년, 몇백만 년 돼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음양의 조화라는 말이 고대로부터 있은 말입니까? 음양의 조화라는 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120조 개의 원자인데요. 그 원자 하나에 그 핵이 있어요. 핵은 양성자, 플러스를 띄고 전자를 띄지 않는 중성자와 딱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크기가 얼마나 한가 하면 100m 축구장 넓이의 콩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핵을 주먹만한 사과라 그랬을 때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자를 띈 전자가 도는데 빛의 속도로 돌아요. 그 전자가 얼마 길에 멀리서 떨어져 도는가 하면 10km 떨어져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원자 핵의 양성자와 그 주변을 도는 전자의 숫자가 이렇게 쌍을 이뤄서 맞아야만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의 조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지식이에요. 왜요? 우리가 회복된 하늘에 가면은 가장 멀리 있는 우주 세계를 보는 반면에 가장 작은 뭐를 본다고요? 화이프는 뭐라 그랬어요? 원자를 본다고. 누구만이 원자를 봤어요? 아담만이 원자를 봤거든. 뭐를 안 지었으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면 음양의 조화라는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간 정수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버렸어, 이제까지.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인간의 과학이 현미경을 통해서 원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 이 건강이란 것은 이 원자핵과 전자의 관계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암 환자 가면은 방사선을 쬐요, 그죠? 방사선. 우리는 그냥 암세포 죽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죠. 방사선을 쬐는 거는 그 광선이 원자 속에서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버려요. 그래서 그 세포를 유지하는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신비는 음양의 조화라는 말은 전자의 관계예요. 전자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빛이 우리에게 새롭게 올지는 모릅니다. 참 놀라운 것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정한수 한 그릇. 이 지식도 아담이 알았어요. 대기층 위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전사되어서 지구에 온다는 것은 아담만이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홍수 후에요. 물이 다 떨어지고
생명력이 상실되자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 생명 에너지가 물을 통해서 지구에 오고 그 에너지가 증폭돼서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산에 진미를 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뭐를 떠났어요?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에 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각도를 조명을 하면 할수록 뭐와 연관이 됩니까? 이게 성경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쾌쾌 묵은 오래된 지식, 이제는 거의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야 될 것 같지만은 이것이 가장 인류의 과학이 발달한 그 시점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최첨단 양자역학 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건강에 뭐가 좋다가 아니고 우리 몸을 뭐로 봐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계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이제 분기점을 맞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은사 패드에 대해서 뭐 목숨을 걸었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의 몸을 지금 자동차 고장나서 정비 공장에 가보면요. 손으로 하는 거 없어요. 전부 전자기기로 다 체크하지,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사람 몸을 진단하는 기계도 전부 뭐예요? 전부 최첨단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뭐라는 겁니까? 기계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기계다. 인간 기계다.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최첨단 3D 프린터기. 인간은 이제 겨우 플라스틱 쪼가리 원료 넣어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거 시작하는데 우리 몸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3D 프린터기예요. 그래서 이 신묘막측하게 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 책에 우리 몸의 설계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시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죄짓고 병든 인간을 회복시키는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은 그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는 전자제품을 어떻게 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 그 방법대로 살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잠깐 기도 드릴게요.